이름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내서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차원이 다른 영양제 글리코 영양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방금 어성지 대표가 설명한 것처럼 스티븐 뉴전트 박사가 이번에 연설을 할 때 제가 강의를 할 때 들었는데요. 보니까 글리코 영양소는 보다는 글리칸이라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리칸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한번 강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2022년도 작년에 여러 학문 분야가 관련된 동인 집단의 의사들 집단 중에서 세계 탑 100명의 의사 중에 포함된 유명한 의사시죠. 강의를 하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제가 주제를 요점을 세 가지를 잡아봤어요. 현재 세계는 이 글리칸을 연구하는 시대구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포 표면에 이 글리칸이 없으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초점 맞춰봤고요. 세 번째, 세포는 충분한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세계가 어떻게 글리칸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미국 MIT 공대에서는 세상을 바꿀 10대 혁신 기술을 선정할 때 뭐 분자 영상, 양자 암호, 무선 센서망 굉장히 어렵죠. 뭐 나노 태양 전지 이렇게 현재 우리 시대에 정말 중축을 이루고 있는 최첨단 기술에다가 글리코믹스를 포함시켰습니다. 글리코믹스가 뭐냐면 글리칸을 연구하는 학문을 글리코믹스를 하는데요. 이 애언이 적중했죠. 여기 모든 것들이 다 적중했죠. 전자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세포 표면에 글리칸이 발견됐는데 이걸 연구하면서 당생물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무엇인고 하고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세포 표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글리칸들이 쭉 모여서 어떤 병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당생물학이라는 것은 1970년대 시작했는데 이미 이 글리칸의 여러 작용 기전과 그것이 인체 생물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학문을 당생물학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영양 글리카놀로지, 영양 글리코바이올로지 이런 것들은 이 당생물학을 더 발전시키는 학문인데 95년도에 메나테크 회사에서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해요. 과학계에서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단어보다는 글리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글리칸이라고 이제 말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글리칸 기술은 무엇이냐? 이 식물에서 이 글리칸을 뽑아내는 그 모든 기술, 메나테크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 이것을 글리칸 기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22년도에는 이 글리칸 연구를 토대로 노벨 화학상을 받는 분들이 계셨죠. 캐롤린 버터지 박사 같은 경우는 이 세 사람과 함께 간단하게 신체 내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어떤 세포의 분자 구조를 변경시키는 놀라운 발전을 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이 글리칸을 토대로 연구가 된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MIT 공대에서 얼마나 미래를 잘 내다봤는지, 이게 지금 녹색으로 염색된 게 글리칸으로 구성된 방사슬만 염색한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는 동물 세포의 수준이지만 인간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면 항암제에 있는 항암제를 가지고 암세포에 있는
이 글리칸만 딱 염색할 수 있다면 이 세포만 이게 파괴시키는 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물론 뭐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도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조금 어렵죠. 암세포만 죽이기는. 근데 만약에 이 글리카만 딱 염색하고 일이 딱 접근할 수 있는 항암제가 개발된다면 암세포만 골라서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수고했다고 준 상이 노벨 화학상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또 노벨 생리의학상, 여기에 이제 줄임말로 노벨 의학상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탔어요. 누구냐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의사들인데 요 카리코 이 여자가 아주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경험담을 보니까요. 이분이 연구해낸 mRNA 백신 요걸로 노벨 의학상을 탄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19 백신 모양이에요. 끝에 이렇게 뭐가 뾰족해있죠. 이게 스파이크 글리코 프로테인이잖아요. 글리코가 글리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를 단백질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하나의 당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 이렇게 부르죠. 근데 스파이크 단백질에 글리칸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질병에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의약품이죠. 방법은 이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독성을 확 줄이거나 아예 박테리아를 죽여서 그 특성만 몸에 넣은 다음에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가가지고 이게 뭐야? 적이 들어왔네 하고 한번 싸워보는 거죠. 싸워서 우리 몸에 면역세포를 만들어 놨다가 다음에 이 균이 들어오면 저번에 저 싸워서 내가 이겼던 것이지 이리 와 하고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백신인데요. mRNA 백신은 이 죽은 바이러스나 또 약독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넣어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mRNA라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사본 요것만 딱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세포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스파이크 단백질, 당사슬을 만들어가지고 면역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독작용이 있고 이게 금방 깨지는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하 막 70도 되는 냉동고에 수송을 하고 막 그랬었죠. 바로 깨지니까. 이 자체도 독성이 있어서 활용이 안 됐었다가 이분이 끝까지 끈기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독작용을 없애는 걸 만드는 그 찰나에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인류 이 80억 인구에게 순식간에 제공해야 될 의약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인류 최초로 시도해 본 기술이죠. 설계도 사본만 넣어주면 우리 인체가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건 만들기 쉬우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순식간에 이 백신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공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맞고 나서부터는 덜 죽었죠. 처음에는 정말 많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MIT 공대 예상이 적중한 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글리칸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글리칸이 뭐야? 좀 어렵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 이 일상생활에 이게 응용되고 있는 아주 신기술이라는 거. 사실 우리 옛날에는 뭐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은행도 안 가고 손으로 은행 업무를 볼 줄 생각을 했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은행 안 가잖아요.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전화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이 글리칸의 시대가 발전해서 작년, 금년 연속 노벨상을 받는 그런 학문이 되어 있습니다. 글리칸이 무엇이냐. 세포 표면에 이렇게 한 정상인들은 한 10만 개 정도 막 붙어 있는 거.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4, 5만 개밖에 없고 환자들은 1, 2만 개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게 동글동글한 게 하나하나가 다 글리칸들입니다. 현재 생화학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8가지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이렇게 8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들이 무슨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과학계가 난린가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몸의 모든 주요 장기들은 이 당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글리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글동글한 게 이거 방금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다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녹색 표식이 되어 있는 게 만노스라는 건데요. 이게 제일 많이 들어있고 나머지 전부 다 들어있죠. 뇌, 콩팥, 간, 폐 전부 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만일에 혹시 이 강의를 들어보고 싶어 오신 환자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뇌가 안 좋다. 그러면요, 뇌에 당사슬이 10만 개 있으면 좋은데 한 10,000개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혹시 난 간이 좀 안 좋아요. 콩팥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콩팥이나 간에 있는 이 세포가 글리칸이 한 2만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나는 글리칸이 10개도 안 돼요. 이분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시면은 10개도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글리칸이 우리 생명을 살리고 있는 주요 품목인데요. 인간의 혈액형도 이 세포 표면의 글리칸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리칸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 하나 더 있으면 A형, 그렇죠? 이게 없으면 O형 이렇게 된 거죠. 이거 한 끗 차이로 혈액형이 무엇이냐가 분리될 정도로 세포 표면의 글리칸은 중요한 것인데요. 적혈구에 들고 빼곡히 글리칸이 차 있죠. 요거 세면 몇 개나 될까요? 이 사람 건강한 세포일까요? 안 좋은 세포일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관지 페포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막 선모가 보이죠? 이 선모, 이게 미세 육모고 이게 선모인데요. 노랗 갈색이 선모인데 선모 옆에 까만 줄 보이죠? 까만, 이게 단백질이에요. 옆에 뾰족뾰족 서 있죠? 이게 글리칸입니다. 이걸 합치면은 단백질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몸의 인체 내에는 전부 다 글리칸이라는 게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이죠? 이게 슈가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글리칸. 이렇게 까만 게 이게 단백질.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몸에는 이게 100조 개의 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뉴전트 박사는 37조 개라고 또 발표하시더라고요. 이 핵을 크게 그려봤습니다. 이게 DNA가 보이죠. 핵이 있고 DNA에서 DNA는 우리 몸의 중축이 되면 세포가 파괴되면 죽어버리잖아요. 변형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이 정보 DNA를 절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원본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서류를 복사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복사할 줄 몰라도 그 원본 좀 빌려주시죠. 누가 원본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도 절대로 이 청사진 DNA를 바라주지 않고 뭘 주냐면은 정보를 RNA에 복사해서 줍니다. 아까 코로나19 백신 만들 때도 이 메신저 RNA, me 메신저, RNA를 전달하는 메신저 RNA 그 정보만 주는 거죠. 복사해가지고. 왜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이 RNA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이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소포체로 싹 밀어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단백질에다가 동글동글한 글리칸, 이 당영양소라는 것을 하나씩 붙여요. 그럼 당 단백질이 되겠죠. 이게 당사슬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걸 붙이는데 이게 좀 필요한 당사슬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은 세포 표면으로 보내고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버리는 이 일을 골지체에서 합니다. 골지라는 말이 이탈리아 의사 이름이래요.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트리밍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포 표면으로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10만 개씩 꽉 좋은 게 차 있으면은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별로 안 아파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돼 있겠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거나 단백질을 만들어놨어도 이 글리칸을 못 먹어가지고 만들어내지를 못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듬성듬성 있게 되면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화의 종류를 보면은요, 이 10가지의 글리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포 표면에 아주 그냥 털처럼 빼곡히 쌓여진 거, 요것들이 여러 가지 당화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리칸이 생명 현상의 열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요거 전부 다 이렇게
노란 것은 지질이죠. 콜레스테롤도 있고 지질하고 글리칸이 만들어진 것을 당지질 이렇게 하고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에 딱 접목시킨 것을 당단백질 이렇게 붙습니다. 이것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리칸이 없으면 우리 몸의 기능을 못 하는데 이걸 연구해 가지고 지금 연속 2년째 노벨상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전자현미경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많은 세포들에게 빼곡히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글리칸들이 여러 가지 작용에 오글리칸 해가지고 이렇게 쭉 빼곡히 차이죠. 이렇게. 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자, 세포 표면에 글리칸이 없으면 우선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다. 제가 이걸 해놨는데요. 이 세포와 세포끼리 이미 1970년대에 벌써 서로 신호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연구를 시작된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연구가요. 굉장히 오래된 연구고 모든 과학자들이 여기 달라붙어 있는 연구입니다. 지금. 1995년에 영국의 과학 저널지 네이처지에서 글리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겠죠. 크게 세 가지 작용을 발표했는데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호르몬, 미네랄, 비타민 등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들을 구별하여 면역 작용을 하고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타민을 먹었다. 비타민 C를 먹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비타민 C를 좀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요새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 항산화제를 좀 먹어야 되겠다. 아연이나 뭐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겠다 해서 드셨어요. 드셨는데 요 당 사실이 없으면은 글리칸이 없으면은 흡수를 못 하는 것이죠.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먹어야 필요가 없어. 근데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이 일반 진통제나 막 그런 거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 해서 누가 추천해서 어떤 모 회사의 영양제를 먹었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좋아질까요? 그런 것만 먹어도. 왜냐하면 아까 일반인들은 4, 5만 개 있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1, 2만 개라도 있다 했잖아요. 그 1, 2만 개라도 조금 있으니까 좀 흡수가 되는 거죠. 만약 여기에 10만 개씩 빼곡이 글리칸이 차 있다면 그들이 먹는 비타민 C나 셀레늄이나 아연이 흡수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 비싼 영양제를 먹고 흡수가 다 된다면 훨씬 건강이 좋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없어요. 정말 암 환자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세포가 다 찌글찌글 찌들어져 있다가 하게 되면은 영양제 백날 먹어봐야 흡수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은 나는 영양제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들을 구별하여 면역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여기 이상한 게 보이는데 저게 뭘까? 야, 옆에 있는 백혈구야, 저거 뭐라고 생각해? 띠비띠비, 저거 암세포 같아. 야, 마크로파지 출동, 저거 먹어버려. 이런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글리칸이 부족해지면 저게 뭐예요? 보라 뿌연데 야, 옆집 백혈구 아닌가? 그냥 지나가자.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게 될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좀 이따가 이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오죠. 이건 2012년도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글리칸의 역할입니다. 이 중에 헬스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영어를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건강에 있어서의 글리칸 중에서 주요 글리칸이 없으면 사망한다. 아까 제가 글리칸이 10개도 안 되면 이미 죽은 사람을 했잖아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여기 어떤 주요 글리칸을 제거해 버리면은 조직이 죽어버린다. 국립과학원이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래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그래 뭐 사실이야 인정해 줄게 이런 것입니다. 죽어요. 글리칸이 없으면. 두 번째, 모든 질환은 글리칸이 관여합니다. 어떤 질환이요?
여기 다시 볼까요? Every disease. 모든 질환은 글리칸이 관여합니다. 당뇨 환자십니까? 아니면은 뭐 관절염 환자십니까? 혹시 고혈압 환자십니까? 뭐 섬유근육도 환자십니까? 다 글리칸이 관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귀한 시간 내서 이걸 듣고 계시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걸 듣는 것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세포와 병원균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글리칸이 관여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공격하는 거 글리칸이 관여하는 거예요. 야, 저거 코로나 바이러스 왔어. 좀 막아보자. 야, 저거 중금속이 들어왔네. 막아보자. 이거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단백질 치료는 적절하게 당화되어야 효과가 가능하고 글리칸이 변화되면 암의 일반적인 특징과 원인과 진행에 연관이 되고 많은 예방 접종이 글리칸을 기초로 한다. 폐렴규균은 옛날 거다. 이게 2012년까지잖아요. 지금은 바뀌었다면 이렇게 바뀌겠죠. 코로나19 백신, mRNA 백신도 글리칸을 기초로 함. 그래서 2023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주었음. 이렇게 바뀌겠죠. 이제. 새로 나온 교과서라면, 이 책이라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죠. 뭐 비타민C를 복용하면 못합니까? 글리칸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몸이 좋다고 해서 미네랄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항산화제도 먹고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글리칸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 기초를 이루는 글리칸 이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 보면은 건강에 필수적인 글리칸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먹는 식단으로 글리칸은 한 2가지밖에 못 먹는데 나머지는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그래서 글리칸이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하는 글리칸이죠. 인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영양을 공급받는 것, 세포를 수리하고 또 병원균을 죽이고 나를 보호하고 면역을 조절해주는 모든 기능이 이 글리칸이 하는 것인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좀 이따가 류마티스 관절염 예를 하나 들어서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글리칸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1983년도에 벌써 메나폴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요. 알로에겔에서 기능성 성분을 추출해서 제품화했다고 합니다. 1996년대에 의대에서 보는 하퍼스 생화학 교과서에 이 세포간 신호 전달을 위한 8가지 글리칸을 확인했고 그해 동시에 세계 최초로 세포간 의사소통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식물 유래 복합물 엠브로토스 복합물을 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니까 오래됐단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의학계에서는요. 어떤 의사는 자기는 최소한 10년 아니면 20년 된 약 아니면 안 쓴다는 의사를 제가 봤어요. 실제로요. 아주 막 놀랍게 막 나온 의약품인데 한 1년 있다가 금지된 의약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먹은 사람들 뭡니까? 의사들은 죄가 아니죠.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은 건데 근데 그 경험을 많이 해본 의사들은 신약을 처방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안전하게 10년, 20년, 30년 써본 의약품을 쓰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벌써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유통되고 있는 그런 글리칸이니까 믿을만 하다가 생각이 됩니다. 생활교과서인데요. 27판이죠. 여기에도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 이걸 보충해주면 글리칸이 형성된다. 이 말이죠, 지금. 교과서에 올라온 말이니까. 근데 검증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가지 글리칸을 함유하는 엠브로토스에서 이걸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뉴젠트 박사가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일상적인 식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조상들의 식단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농약이나 비료나 비닐하우스 재배나 또 방부제 넣은 통조림이나 덜 익혀서 만든 음식을 억지로 익혀서 파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들에게는 없던 독소가
7만 5천 가지가 생겼다가 2004년도 이후에는 33만 가지의 독소에 노출되고 있다. 그 독성 물질들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들의 스트레스.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는 중화 물질이 많이 필요하죠. 그게 아까 글리칸들입니다. 이거 많이 필요한데 먹는 것은 예전보다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리칸을 못 만들어내니까 면역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아파요. 그래서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는 것이 옛날에 몇 개 안 되던 게 지금 뭐 80가지의 자가면역 질환이 생겼어요. 근데 67개국에서 최소 3가지의 식품 영양소 강화를 의무화했답니다. 이런 많은 나라들에서 야, 요 영양제는 음식으로 안 되겠다. 이 영양제 좀 먹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이 말은 영양소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 조정들이 살았던 삶은 평평한 길을 가는 삶이었다면 이분의 설명 예를 드신 거 이분이 우리는 이렇게 힘든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글리칸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더 못 먹는 시대가 됐으니 사람들이 건강이 많이 나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130가지 이상의 질병과 관련된 160가지 이상의 선천성 당화 장애가 알려져 있다 이 말인데요. 당화 장애라는 게 아까 그 당 영양소 글리칸하고 단백질이나 또 다른 지방이나 이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당사슬을. 근데 만들 원료가 없으니까 당화 장애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32조 개의 모든 세포에 글리칸이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가공식품에 보면은 사전에 조리된 식품, 인체에 집어넣어서는 안 될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99%의 음식들이 야채, 또 과일, 뿌리,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그 비료나 농약을 안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또 정제된 곡물들을 먹으니까 배는 불고 칼로리가 높아서 살은 찌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필수 영양소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자꾸 죽지는 않죠. 전혀 없지는 않으니까. 이게 죽지 않을 만큼 사는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우울증도 많아지고 막 불면증도 많아지고 이렇게. 그래서 부족한 글리칸 6가지를 많이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왜 매일 먹어야 되느냐? 일단 슬라이드 나오는데 우리 우선 이 슬라이드 하나 보시죠. 여기 인간 세포의 수명입니다. 수명 중에서 하나 면역세포 하나를 보실까요? 면역세포 과립구 면역세포는요 10시간에서 3일밖에 못 산다는 것이죠. 짧게는 10시간이면은 안녕히 계세요. 나 10시간 동안 잘 살다 갑니다. 꼴까닥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교체되어야 되잖아요. 교체되려면은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완벽한 거. 나 이게 핸드폰을 이전 썼더니 배터리도 빨리 닳아지고 자꾸 고장이 나는데 안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어요. 바꿔야 돼. 보통 저는 한 3년 쓰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꾸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 근데 바꾸면은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넣어주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좀 고장이 안 난 완벽한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10시간 만에 교체된 세포는 교체됐다고 해서 전혀 역할할 수 없는 이상한 세포가 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된 좋은 세포가 와야 되죠. 그러면은 충분한 양의 글리칸이 세포 표면에 빼곡히 차 있는 그런 세포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살아나야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글리칸은 다 흡수해서 자기 세포에 넣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뉴전트 박사님 말씀은 다른 곳의 세포에 글리칸이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C, 철분, 셀레늄 이 정도를 받게 해라. 야, 저거 새로 태어난 애기. 야, 불쌍하다. 10시간이면은 또 살다가 죽을 텐데. 그렇지만 그 10시간 동안 저 세포가 얼마나 중요한 세포인데. 야, 비타민C, 철분, 셀레늄
요 제 우선 공급해. 제 빨리 줘.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세포가 요것들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부족하게 되죠. 나머지 세포들. 그래서 컨디션은 상관없이 매일매일 그리칸을 복용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 세포의 수명이 10시간, 2일, 1주, 뭐 4일 뭐 이러고 있으니까 날마다 얼마나 많은 이 그리칸들을 먹어야 되는가. 상식적으로 금방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보충해 주는 거. 글리칸은 약이 아니라 세포가 건강해지게 하는 도구를 세포에 주는 것이다. 안테나를 빼곡히 달아주는 것이죠. 이게 산속에 갔더니 통화가 안 돼. 보니까 안테나가 하나가 뜰 듯 말 듯 통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또 배터리가 10%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통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요걸 배터리 100% 충전, 안테나 4개 빵빵하게, 이게 클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핸드폰이 저절로 스스로 역할을 잘 하는 것처럼 내 몸이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의사들에게 항상 이 엠볼토스, 글리칸을 먹어야 한다고 의사들에게 추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엠볼토스는 당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전한가요? 그랬는데 이중 맹검 위약 대주 연구 결과 엠볼토스 복합물을 하루에 4g 섭취한 피험자들의 혈중 포도당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엠볼토스를 연구했던 여러 논문들 중에 세포 신호 전달, 인지 기능, 기억 능력, 집중력, 주의력, 기분, 과민성, 면역 체계, 소화 기능이 다 이 글리칸을 충분하게 해주면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죠.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엠볼토스 먹어야 한다. 그 숨이라도 쉬려면은 깔딱깔딱 숨이라도 쉬려면 어쨌든 간에 글리칸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나마 그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엠볼토스를 먹어야 한다. 이거에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10만 개씩 있던 글리칸들이 스트레스, 카페인, 술, 담배, 혈당 지수 높은 음식, 항암 치료, 심한 운동, 탈수, 추위, 노화 되면은 이렇게 쭉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죽지는 않는데 이 정상세포는 아니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행인 것은요. 이게 가역적이죠. 불가역적이면 인생 종치는 건데 그렇지 않죠. 너무 다행히 이렇게 가역적으로 다시 재생이 됩니다. 글리칸을 많이 먹으면 재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질문이 나오죠, 이제. 선생님, 이거 사실이에요? 요거 먹으면 정말 다시 생겨요? 글리칸 먹으면 됩니까? 자, 여기 존 엑스포드 박사가 영국 왕리의학회 회원으로 류마티스 권위자신데요. 2007년도 텍사스 맨하탄에서 발표한 결과를 볼까요? 슈가 프린트, 당사슬을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측정해서 자신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분의 연구 분야가 류마티스니까 류마티스 환자의 슈가 프린트, 이 글리칸의 구조를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발표했냐면 항체, 면역은 류마티스 병의 항체는 당사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끝에 보면은 갈락토스, 위에 CR산 이런 글리칸들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붙어 있는 건데 여기에 있으면 정상인인데 이게 없어지면은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더라 하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손 막 이상하게 되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 여기 갈락토스가 없죠. 글리칸 중에 갈락토스가 없고 그때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붙어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요. 갈락토스가 붙어 있으면 좀 덜 심하죠. 근데 CR산이 붙어 있으면 더 건강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염증이 심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염증이 없잖아요. 이 글리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엠브로토스 속에 들은 이 글리칸들을 많이 먹어주니까 이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갈락토스도 붙고 CR산도 붙고 그랬더니 염증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봤어요.
면역 글로불린 항염증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염증을 했더니 보시면은 6주 엠볼토스를 복용한 후에 이렇게 시알릭 애시드까지 풍성하게 붙죠. 이렇게 듬성듬성하던 글리칸들이 조금 풍성해졌죠. 여기는 더 풍성해졌죠. 이렇게 갈락토스가 없는 당사슬이 현저히 줄어들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글리칸을 먹으면은 엠볼토스를 먹으면은 갈락토스가 붙나요? 붙더라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러면 CR산도 붙나요? 붙더라는 거. 7주에 1주보다 96%가 증가했다는 것을 이분이 발표한 거죠. 이분이 이때 발표만 하더라도요. 이분이 일반인들이 발표한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의사들을 앉혀놓고 발표를 하는 자리였으니까 메나페스트가 그다만 해도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당 영양소를 먹으면 당사실이 증가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스스로 몸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좋아져 간다. 이게 써머리였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하버 생화학 교과서에서도 이걸 먹으면은 글리칸들이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빌 메카넬리라는 사람이 8가지, 나중에 10가지로 나오죠. 10가지 글리칸들을 모아서 이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포 표면에 글리칸을 충족시켜서 세포끼리 통신 기능을 해서 비타민을 흡수시키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서로 통신 기능을 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신호를 보내주고 보호해주고 수리해주고 방어해주고 이게 글리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메나테크에도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나오죠. 간 해독을 하는 트리퓨어, 카탈리스 각종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오메가3 나오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만 먹으면은 아까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글리칸들이 없어가지고 흡수를 못 한다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 제품에는 소량이나마 전부 다 글리칸들을 좀 포함시켰다 합니다. 이렇게. 너무 다행인데 그러나 좀 더 이것을 확실히 흡수하고 싶으시면 요거 드실 때 꼭 요걸 같이 드십시오. 요것도 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걸 꼭 드셔서 흡수율을 충분히 한번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포는 근데 충분한 혈액순환이 필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세포가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시들시들해지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추웠잖아요. 그저께. 진료실 독감 환자들이 오기만 하면 A형 독감 양성이 나오고 코로나19 양성이 나와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없고 나도 옮을까봐 창문을 좀 열어놨어요. 열어놨더니 거기 있는 식물이 있죠. 화분이 그 몇 시간 만에 추워가지고 딱 얼어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식물만 죽겠습니까? 우리 몸도 죽는 거죠. 우리 몸에 640개의 골격근이 있는데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 지구 2바퀴를 도는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들이 99%가 모세혈관이라서 검사도 잘 안 되고 그냥 확인만 되는 거죠. 이렇게 빼곡히 있으면 글리코 영양소를 먹었을 때 이 필터가 쭉 세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에 32조개든 100조개든 하여튼 이 세포들이 먹고 사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소를 먹고 살아야죠. 글리코 영양소 먹었어요. 글리칸 먹었어요. 쭉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피가 안 통하니까 세포가 찌들찌들해 있잖아요. 이거 심각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혈관이 마른 이유가 뭐냐? 스트레스 과로. 요것 좀 우리 조심하도록 하십시다. 네. 그다음에 간간한 국물을 안 먹고 찬물 많이 마시고 술, 커피, 담배 중독, 과로, 사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혈액순환을 제지한다. 커피를 하루에 3잔 마시고 오늘은 왜 우리 병원에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3잔만 마셔도 한 달에 소주 30병만큼 이뇨작용으로 혈액량이 감소해서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삼삼한 국물이 있는 것을 같이 마시면서 이런 걸로 글리칸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통사치료법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뼈주사 넣기 싫어가지고 어머님이 옛날에 우리 배 뼈주사 맞다가 나중에 관절이 다 녹아가지고 들어 누워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 학생 때. 모신경외과. 환자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모신경외과에서. 저는 의사가 돼서 나는 죽어도 그 짓은 안 해야지. 내가 돈을 안 벌면 안 벌었지. 그 짓은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지금도 한국에 있는 대박병원들은 다 이걸 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기능성 통증이라는 것은 근육이 말라서 비틀어져 있어요. 그럼 피가 안 통하고 신경이 눌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요건 테니스 엘보우로 저번에 우리 병원 갔던 환자한테 하얗게 변해버렸죠. 하얗게. 뼈주사 맞은 거예요. 이 여기다가 엘보우가 여기다 주사를 놨는데 사실 원인이 여기가 아니에요. 요 아래 팔 근육 있죠. 이게 굳어서 당기니까 이 붙어있는 이 부분을 당기니까 염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원인이 되는 근육을 치료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 자율신경이 나오는 척추가 문제예요. 오늘 또 정말 열만씩 정말 죽을 고생을 하다가 우리 병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자율신경이 망가져가지고. 불쌍해요.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 설명을 하고 저는 이 자율신경을 가는 혈액순환을 시켜드립니다. 이 척추 이쪽에다 근육에다가 근육을 쫙 풀어서 혈액순환 시켜줍니다. 너무 행복해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나 혈액순환 시켰으니까 이제 세포를 좋아지게 하는 글리칸 드셔야죠 하고 설명을 합니다. 저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 스님 말은 사실이야. 진리 같아. 그러면은 제가 소개하면은 바로 영양소를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마음의 통증들, 불안장애, 불면증, 만성체기, 우울감, 가슴 답답한 두근거림. 오늘 저한테 온 환자들 중에 대부분 이런 것들 가지고 계셨어요. 것들 두근거리고 신장병 아닌가 하고 검사하고 오신 분들. 만성체기로 20년 앓다가 오늘 분이 계셨어요. 진짜 짠하죠.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아픈데 맨날 위장약만 먹고 사시고 안 듣고 이제 정신과 약 먹기 시작하고 숨이 차고 역류성 식도염 독한 그 위산 억제제나 먹고 있고 짜증이 나. 오늘 한 분은 저한테 주사 딱 2번 맞고 선생님 지금 짜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양소 열심히 먹으라고 한 5분 설명해 줬습니다. 자, 건강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들, 스트레스 관리,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과로하지 않기, 진심으로 용서하기, 참을성을 나타내기, 정기적인 운동, 하루에 15분이라도 활기차게 한번 걸어보십시오. 혈량과 간지력을 마르게 하는 일, 피하기, 또 균형 잡힌 식생활, 단순당과 정제 공부를 줄이고 부족한 미네랄, 천연 비타민, 그리고 이것들이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그리칸을 섭취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95년 영국의 과학 저널지 네이처지는 글리칸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흡수하고 싶으면 글리칸을 만들어내야 된다. 바이러스를 막아내려면 글리칸을 만들어내야 된다.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면역장을 하고 싶으면 글리칸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글리칸은 이렇게 비타민 흡수에 도움이 되고 너무 근육이 말라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꼭 혈액순환 시켜줘서 또 자율신경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액 또는 국물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왜 매일 먹어야 되느냐? 당사선은 깨지니까 노화가 돼도 깨지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깨지고 그러니까 요즘같이 추울 때도 깨져요. 추울 때도. 추위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매일 먹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면역세포는 10시간 하면 교체되는데 교체될 때 글리칸이 없으면 당 영양소가 없으면 교체가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게 사실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세포 간 소통이 충분할 수 있도록 글리칸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먹고 글리칸이 파괴되지 않도록 정말 식생활과 스트레스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줘서 모두가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 불로장수약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인간의 어떤 기본 유전자 못지않게 중요한 생명 현상의 열쇠들이잖아요. 요걸 무시한 상태에서 그 어떤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안고 빠진 찐빵 같아요. 요걸 일단 하고 나서
나머지 보충도 하는 거죠. 수액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게 그런 것이 이게 기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현재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세포를 좋아지게 하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예.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을 잃지 않고 100세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80세부터 20년간은 요양병원에서 산다. 그게 무슨 삶이겠습니까?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사시려면은 난 요즘은 좀 건강한 것 같아. 글리코겐 영양소. 최근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랬어요. 조금 건강이 됐는데 한 2년 안 먹었더니 다시 몸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먹으라고 했어요. 왜 끊었냐고. 기본은 좀 드시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끊고 나면은 다시 서서히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지 말고 꾸준히 먹으면서 그냥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좀 건강하게 사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